첫 번째 특강자 류정아 대표님께서는 설립 4년 만에 말 그대로 수백억 원 잭팟을 터뜨린 뮤어우즈 벤처스의 창업과 투자 철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창업자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류정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어우즈 벤처스 유정아입니다. 정치외교학과 89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팜플렛의 제목이 너무 이렇게 섹시하게 잘 뽑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조금 앞서서 몇 가지를 경험한 그냥 선배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첫 직장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언론고시라고 해서 상당히 경쟁률도 좀 심했었고 사실 1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네가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시절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유일한 여자 공채 신입으로서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5년 반 동안 사실 이제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때 이제 IMF가 오면서 사실 굉장히 다들 이제 힘든 시기였고, 그때 유일하게 그 IMF의 소용돌이 속에서 좀 어려움 없이 있었던 유일한 업종이 이제 신문사, 뭐 컨설팅 이쪽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유럽 여행을 가서 이제 나라들을 둘러보면서 내가 굉장히 지금까지 그 뭔가 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신문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이제 MBA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데 내가 관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이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GMA스터디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때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만난 선배가 계기가 돼서 사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금융권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권에서 이제 첫 직장이 지금은 이제 없는 그 종금사 동양종금에 조인을 하게 됐고 지금은 여러분이 카카오뱅크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때 그 20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연례 보고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인터넷 은행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각 그룹사들이 인터넷 은행 TFT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양 그룹 소속의 그 인터넷 은행 TFT에 조인을 하면서 금융권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정도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이제 창업을 이제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실 인터넷 은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때 저희가 준비는 했었지만 이제 정부에서 1금융권 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사실 신청서를 내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TFT 멤버들이 이제 전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요.
저는 신문사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금융 그 종금사에 남아서 이제 기획팀 소속으로 진짜 일을 이제 정말 제대로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됐었고요. 그때 사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이제 조선일보를 때려치고 회사를 그 금융 쪽으로 옮기게 된 계기도 우리나라에 없는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는 그게 그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동기들 중에서는 평가를 사실 좀 잘 받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시던 윗분들이 굉장히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뛰어들게 됐었고요. 다양한 이제 투자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종금에 이어서 HSBC 은행,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20대를 거쳐서 30대 때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 업무 자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아는 일이었고 그때 이제 뭐 트레이딩도 열심히 했었고 또 그 고객들한테는 뭐 그 물가채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채를 매매하면서 이제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30대 때는 사실 돈을 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이제 조직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정말 그 계속 일을 하려면 스트레스가 없는 좀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게 사실 골프였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도 이제 신문사에서 뭐 대기업 뭐 임원들이나 이제 회장님들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매개체가 이제 골프였기 때문에 정말 시작부터 업무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고 전혀 즐거움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사실 골프를 치러 다녔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게 이제 스트레스여서 과감하게 골프를 이제 끊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의 클라이언트는 디마케팅을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굉장히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이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진짜 업무에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성과는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NH증권의 이제 NH스타상이라고 연말에 뭐 이렇게 호텔에서 뭐 감사패도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제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이제 그런 이제 상도 받게 됐었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그 NH스타상을 받으면서 그 느꼈던 게 내년에도 또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 다른 거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좀 하게 됐고 또 시기적으로 그때 그 연수를 가서 만났던 후배가 이제 저에게 같이 창업을 하자고 굉장히 막 열렬히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이 묘즈 벤처스 창업 전에 자산운용사를 창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또 좋아서 조인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고요. 한 번의 실패를 이제 겪고 제가 20년 직장 생활을 힘들게 이제 정리하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게 되는 동력 자체를 좀 잃어버리고 뭔가 쉴 때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비스팅 스칼라로 연수를 이제 가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때가 2017년도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헬조선이란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행할 정도로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굉장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탠포드에 연수를 갔는데 학생들이 정말 2명 중에 1명은 창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게 또 이제 학교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창업을 하면은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이 캠퍼스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기운을 이제 줬던 것 같고, 저 또한 뭔가 새로 시작해봐야겠다, 그런 좋은 기운을 얻었던 계기가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교도 뭐 저 해커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말 그 스탠포드 안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친구가 해커톤을 통해서 스탠포드 안에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하고 같이 팀을 이루고, 정말 그들끼리 이제 밤새서 이제 토론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무렵에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정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로 다니던 한국에서 온 후배가 이제 투자를 이제 스탠포드 동문한테 받고 어느 정도까지 POC도 진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한국에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시 뭔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사실은 기운을 받고, 제가 이제 회사 이름도 이제 뮤어우즈 벤처스라고 이제 짓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좀 아이 데리고 자주 찾았던 국립공원 이름인데요. 세콰이어 숲이에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세콰이어처럼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이제 돕겠다는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제 사명에 담은 측면이 있고요. 여기 이 보시는 스탠포드 심벌이 그 세콰이어 중에서 레드우드가 이제 심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뭔가 좀 계기가 됐던 여러 가지를 담아서 회사 이름을 짓게 됐고요. 저희 회사는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반반이 되는데, 제가 연수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그 스타트업 투자하는 엔트리 밸류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스타트업 밸류가 한국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게 됐어요. 시장 규모가 단순 비교만 해도 이제 20배가 넘고, 그다음에 운용사의 숫자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교하면 이제 20배가 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뭔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파트너와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이때 그 경험이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잡은 스킴은 이제 저희 각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사역이 모여서 IT와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투자할 때 창업자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건 미국이건 스타트업 IR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업자의 창업 히스토리, 파운딩 히스토리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회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뭔지, 창업자의 비전이 뭔지를 꼭 물어봅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뭔가 해낼 사람인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기술 기업을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시장하고 기술하고 사람 중에서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는데 사실은 투자자로서 보는 거는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어야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시장 속에서 사실 제품도 변할 수 있고 서비스도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창업자인지 팀인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사실 기술 기업만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20년 초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지금까지 13개 펀드를 만들었고 하나는 이제 올해 그 3월에 이제 청산을 해서 그 제목에서 나온 잭팟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60억을 투자해서 뭐 150억 이상을 이제 배분을 했고 하필이면은 그 시장 환경이 가장 안 좋을 때 이제 좀 수익이 나서 LP들 저희 출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보람 있게 좀 배분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미국에서 사실 그 일반적인 그 탑티어 VC들도 억세스하기가 힘든 그런 실리콘밸리 핫딜에 국내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좀 참여를 해서 물류에 포커스한 자율주행 그 회사들 자율주행 그 트럭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 투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팔로온 투자를 계속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투자자로서 좀 자리매김이 돼서 이제는 굉장히 좀 좋은 그 글로벌 딜이 들어오는 그런 딜 플로우가 좀 세팅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이제 국내 기관으로서 또 유일하게 또 참여했던 전기 비행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MIT 항공우주공학과 출신 아주 젊은 친구 2명이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요. 전기로 충전을 해서 이제 충전을 해서 이제 유류를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인 비행기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이고요. 한 번 충전해서 LA에서 샌디에고,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제주 정도의 거리 한 300km 정도의 마일리지를 보내는 그런 비행기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한때 그 서울 제주 노선이 굉장히 그 횟수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던 노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회사 사실은 비행기라고 표현했지만 수면 위에 2m 정도로 날아서 그 공항이 아니라 항만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그 해양 연안 운송 비행기입니다.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UAM 도심을 운행하는 그런 그 비행기와 연계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형태의 그 모빌리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지난 여정을 보면 사실 힘들지만 좀 원하는 거를 찾아서 계속 도전해 왔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과였다가 문과로 돌려서 재수를 해서 이대에 들어왔고요. 조선일보 들어갈 때도 1년 재수를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업도 사실은 실패를 했었고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원하는 게 있으면 시도해보고
멈추지 않는,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나름의 그런 도전 정신, 뭐 이런 게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제가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다면 남의 시선, 내 내면의 두려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좀 높게 설정하시면은 좋겠어요.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은 삶이지만 본인은 알아요. 내가 힘들 것 같은 건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살아왔던 트랙도 있거든요. 근데 나만의 기준을 좀 높게 설정을 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뛰어넘으려고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즐겁게 살고 싶었고 의미도 찾고 싶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직업을 사실은 굉장히 운 좋게 그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투자자로서 이제 즐겁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5분짜리 예전에 그 찍었던 인터뷰 영상으로 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자의 꿈과 철학과 비전을 결국 공유하고 그거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어즈 벤처스 대표 유정아입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인터넷 은행 그 TFT로 이제 금융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뮤어즈 벤처스는 20년 초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IT,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18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연수를 다녀오면서 또 AI와 또 그 모빌리티 섹터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 유망 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망 기업에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사회공헌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제가 투자자로서 힘을 보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제가 투자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됐어요. 신약 개발과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의료기기 회사 전반에 걸쳐서 좀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 제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투자는 이제 AI 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그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스탠포드에 이제 연수를 갔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내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을 만나고 그때 한창 그 산업 초기였던 AI 섹터, 뭐 블록체인, 또 모빌리티 이쪽 그 관련된 세미나들을 또 열심히 좀 쫓아다니게 됐어요. 계속 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세미나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에 돌아와서 투자로 좀 이어지게 됐어요.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역시나 이제 창업자인데요. 철학이 있는 창업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한 비전을 가지고 강한 문제 해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창업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비전과 또 선한 문제 해결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사실 바로 그 회수가 눈에 보이는 그런 회사보다도 꿈의 크기가 큰 그런 창업자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절대 투자하지 않는 회사는 돈만 쫓는 게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회사는 이제 제가 사실은 투자를 지양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자는 늘 이제 외롭기 때문에 창업자의 어떻게 보면 영혼의 파트너, 페이스메이커가 투자자는 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자들이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투자자가 이제 되려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진출을 하려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주력해서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진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현지에 상주하는 이제 파트너도 계시고 또 제가 또 실리콘밸리에 또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한번 부딪혀 보라고 연결을 좀 많이 시켜주는 편이에요.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회사에 가보면 그 직원들의 표정이 참 밝아요. 밝고 정말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그 정말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회사에 혹은 창업자의 꿈과 철학과 비전을 결국 공유하고 그거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회사, 철학이 있는 회사는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사전에 후배들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후배들을 대표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VC의 넥스트 커리어가 궁금하고요. 좋은 VC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가장 해봐야 할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VC의 넥스트 커리어요. 일단 VC를 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두 번째 그 질문 먼저 답변을 하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그 VC의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업종보다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VC의 전성기를 50대 중반 이후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양국의 이코시스템이 다른 거에서 좀 기인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VC를 꿈꾼다고 하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거 그게 사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뭐 대기업이나 어떤 중견기업의 뭐 전략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전반적인 랜드스케이프를 가질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리서치 센터에 소속이 돼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IPO 그러니까 그 상장 주관하는 증권사 부서에서 상장 주관을 하면서 이제 산업을 들여다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일반적인 커리어는 이제 컨설팅 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과거라고 불과 한 3, 4년 만에 운용사의 숫자가 사실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젊은 이제 심사역들도 업계에 이제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경향은 있는데, 사실 기본기가 어느 업종보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성격으로 보면은 사실 남한테 호기심이 많고 소위 말하는 오지라퍼들이 투자를 잘하는 성향이에요. 남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직업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를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창업하신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버시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그냥 궁금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향이라면 투자자를 꿈꿔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VC 이후에 넥스트 커리어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저는 사실 이제 VC 그 파운더 대표들 중에서도 커리어가 좀 특이한 편이고 뭐 신문사에서 시작을 해서 뭐 종금사로 갔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앵글에 투자를 하다가 정말 이쪽이 좋아서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저는 VC 이상으로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창업을 꿈꾸고 있는 심리학과 재학생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재무적인 가치와 비재무적인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궁금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IT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인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 창업자분들을 특히나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창업자의 철학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 좀 힌트를 찾아서 판단하시는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영업 비밀인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섹터의 스타트업이냐, 그다음에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이냐에 따라서 조금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재무적인 가치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크게 보게 된 게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스타트업, 정말 고밸류로 시장에서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일수록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회수 시장이, 그러니까 그 상장 시장 코스닥이 얼어붙으면서 2천억에 투자해도 4천억, 5천억이 되면은 괜찮은데 5천억의 가치를 찍던 상장 회사가 2천억, 1천억 혹은 500억까지도 내려온 거를 보면서 더 이상 스타트업들한테 꿈을 가지기가 힘들어진 시기를 적나라하게 보게 됐고 그 가운데서 어떤 대표들은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회사를 계속 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를 보기도 했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지하 5층까지 정말 진 바닥을 다 보여주는 분도 있고, 뭐 지하 1층 치고 다시 올라가서 평정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비재무적인 가치가 사실은 재무적인 가치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상황에서의 그런 경험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비슷한 거를 하려는 스타트업을 2개를 동시에 이제 검토를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쪽 시장은 완전 초기이다 보니까 시장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한 분은 성실과는 거리가 먼데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감각도 있고 인사이트도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산업 초기라면은 저는 인사이트가 있는 투자 그 대표를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심사역들이
기술이나 재무적인 지표를 엄청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창업자의 스토리를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문제의식을 발견을 하고 그 이유가 뭐든 나는 이거를 해결해 봐야겠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강하세요. 근데 일단 재무적으로 어떻게 해서 상장시키고 그 이후에 나 또 뭘 해보고 이런 식의 재무적인 플랜이 머릿속에 좀 더 먼저인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중간중간.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현장 질문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강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질문해주신 분과는 좀 다르게 그냥 막연히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상태여서 좀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그 자기 전공 지식이나 자기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그 금융 재무적인 지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제가 제 전공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재무적인 그런 것도 또 공부를 지금 같이 챙겨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창업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이신 분들은 전공하고 이제 창업 분야가 일관되게 연결이 되는데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전공에 대한 뭐 지식, 그다음에 재무적인 지식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저는 뭐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언맷 니즈 혹은 시장의 페인 포인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타겟 마켓에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내가 글로벌리 가장 최고의 기술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만들면 먹힐 거야부터 출발을 하면 거의 99%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늘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겟 마켓을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고 있는지를 꼭 들여다 보시고 어떤 계기는 굉장히 사소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이제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앵글이기도 해요. 근데 과거부터 굉장히 불편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력이 기술이 따라오지 못해서 불편한 채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서 해결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스타트업을 일단 좋아하고 그런 앵글이라고 하면 정말 창업에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해커톤 아까 얘기도 나오고 스탠포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부럽기까지 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정말 똑똑한 분들이 혼자 찾아와서 그 팀 구성에 대한 고민 없이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창업은 팀으로
팀으로 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리고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 CEO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좋은 멤버를 인바이트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자기만의 필살기로 끌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는 저 사람이랑 하면 될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는 지식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건 자기만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한 가지 더 받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창업하셨을 때 실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질문하신 분이 어디 계신지 못 찾고 있어요. 네네. 제가 실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의 이제 실패였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진심으로 했었고 학부 때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사람을 잘 본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는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동 창업을 했어요. 파트너십으로 공동 창업을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된 계기는 서로 그 가치관이 너무 달랐고요. 3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3분의 1씩 똑같이 출자해서 그 3분의 1씩 지분을 가진 파트너십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 일하기는 어렵겠다. 이 사람이랑 일하면 내가 암에 걸리거나 사람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잘못 봤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보 창업자들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를 저도 똑같이 이제 저지른 건데 여러분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창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대표가 원탑 체제로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구조가 저는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똑같이 태운다는 거는 똑같이 그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성격에 따라서 내성적일 수도 있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 생각만큼 주장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런 게 있어서 파트너십으로 시작한 창업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려면 오랜 기간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해 보거나 일을 해 보거나 그런 경우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초기에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른 공동 창업자한테 지분을 넘기고 미국으로 연수를 이제 가게 된 거였어요. 그 회사 자체는 아직도 있고요. 사실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경영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는 갈등의 요소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고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특강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제가 VC로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VC는 마지막 커리어로 가져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대기업이랑 VC 중에서 첫 커리어 스타트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커리어를 좀 더 추천하시는지, 산업계 경력을 쌓고 나중에 가는 게 좋을지, 혹은 VC로 첫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100% 대기업 경험을 먼저 하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요즘 그 창업자들이 막
힘들다면서 토로하는 부분이 업계의 젊은 심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지다 보니까 의욕은 앞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태우고 직후부터 계속 쫀다는 거예요. 창업자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뭐 그런 사실은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비단 나이에서만 오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결국 VC는 그 사람을 바잉하는 거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VC에 갔어요. 한 1년 정도, 요새는 빨리 투자하게 해주는 회사도 많으니까 한 1년 정도 이후부터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나의 결정을 내 스스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계 경력을 쌓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되 어쨌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섹터 포커스한 그런 VC들 그다음에 스테이지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고 애정이 가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그 어떤 선배가 물어봐도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VC에 입문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잘 그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목에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제가 연중 인터뷰를 하고 진짜 뭐 공고를 한 번씩 내보면 정말 그 너무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력서가 진짜 이렇게 한 명 뽑는데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굉장히 좋은 말로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제 눈에는 한 방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운도 좋았고 그다음에 상장 시장을 오래 보다 보니까 회수 관점에서 거꾸로 짚어서 뭔가 이제 회수에 대한 일단은 좀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VC를 운영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방이 평생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초반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VC도 창업자하고 똑같아요. 돈을 쫓으면 그 대박이 피해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 거는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고 그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성공 확률을 내 스스로 높여가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성격이시겠지만 내가 정말 남을 친구를 가족을 돕는 일에 뭐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굉장히 그 남을 돕는 거에서 보람을 찾는 성격이시라면 대기업 경험 쌓으시고 꼭 VC 문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따뜻한 말로 이화인에게 힘을 주신 류정화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지금까지의 삶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여러 경험들 나눠주셨는데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께는 오늘 대표님의 강연이 그런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